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총선 후보 특집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정구인데요. 먼저 박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22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결심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금정구는 지금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도시거든요. 매번 선거가 되면 반복돼서 나오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그리고 금샘로 개통, 서동로 확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같이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지만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현안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들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서 일단 출마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네. 사과 하나에 사 먹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물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물가가 오른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물가 잡을 대책부터 내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했습니다. 네,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정치를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네. 29살에 이제 부산 지역 최연소로 금정구의원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치를 계속 해오면서 세운 일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은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저는 정치인이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어떤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이 정책 과제들을 제가 가진 원칙대로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해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신의 강점을 실행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침례병원 공공화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요. 네. 저 박인영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병원이 2017년도에 이제 파산한 후에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위기 때마다 저 박인영이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위기는 침례병원이 파산한 후에 전기가 끊겨서 네. 침례병원 안에 보관 중이던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이 손실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구의원이었을 때인데요. 한전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전력 공급을 계속하도록 부탁을 드려서 의료 기록 손실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파산한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공공 매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 그리고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499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침례병원 우선 부산시가 이렇게 사놓기라도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그 결정까지는 이제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례병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위기 때마다 제가 나서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공공병원화는 박인영이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금정구의 의료에만 필요하다라는 논리로는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침례병원을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처럼 권역별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해서 이 침례병원이 단순히 금정구의 의료 서비스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동남권의 권역별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양산 부산대병원 그리고 기장의 원자력 병원과 함께 동남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삼각편대로서 침례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금정구에 많은 지역 현안들이 있죠. 그 밖에 집중하고 있는 금정구의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육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금정구 교육이 나날이 침체되고 있다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금정구는 한때 부산의 8학군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 명품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할 때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금정구 교육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이 이유는 금정구의 고등학교 수가 너무 많으면서
적정 내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일반 고등학교의 통폐합을 비롯한 이런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이 금정구의 이제 학생들이 내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학생들 스카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스터디 카페. 근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스카에 보내실 수 있도록 공공형 스터디 카페도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육아보육지원센터 같은 이런 육아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는 이런 센터들도 만들어서 금정구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들 중에서 특히 교육에 집중하고 계시고 세부적으로는 기초학력 높이기, 공공형 스터디 카페 조성, 또 육아보육지원센터 조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핵심 공약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금정구는 부산만 본다면 부산의 끝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산, 울산, 경남을 통으로 놓고 본다면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거든요. 이미 이제 그 외곽수단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예타 추진 중인 부산, 울산, 양산 광역전철 그리고 이미 예타 추진 중인 노포정관선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금정구가 교통의 요지로서의 그 지위는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네. 이 이점을 잘 활용해서 부유경 메가시티의 센터 도시로서 금정구를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금정구가 특히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로 묶여있는 막대한 부지, 100만 평 정도가 되는 이 막대한 부지가 새로운 가치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항 재개발을 보면 북항이라고 하는 부지는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지지만 항구의 기능을 신항으로 옮기면서 그 막대한 부지가 지금 멋진 친수공간으로 그리고 상업과 네. 언론의 중심 공간으로 재바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부산에 남아있는 미개발된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지역을 혁신 스마트밸리로 재구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혁신 일자리가 모여드는 교육과 교통 그리고 의료 일자리의 핵심 도시로 충분히 살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이제 금정구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노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고 또 복지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노후가 점점 길어지면서 그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그중에서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플까봐, 네.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병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간병비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간병비 무섭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간병비를 보험 적용을 통해서 부담을 확 낮추는 정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노후를 활기차게, 건강하게, 불안하지 않게 자식들에게 폐될까 봐 걱정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복지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정구만 해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많은 지방도시들이 이 문제를 같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법으로 나온 것이 부유경 메가시티였습니다. 중앙을 향해서 뭔가를 좀 나눠주세요, 공공기관에 보내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 효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이게 부유경 메가시티였거든요. 저는 부유경 메가시티를 즉시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22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총선의 선택 기준으로 공약을 꼽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공약을 잘 지켰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한번 바꿔보자 하시면 다른 선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박인영은 금정구의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훈련을 했고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어떠십니까? 일 내는 국회의원 어떠십니까? 일 만드는 국회의원 어떠십니까? 무기력한 정치는 가고 활기찬 정치가 옵니다. 몸살이는 정치인은 가고
몸부림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저 박인영이 하겠습니다. 박인영과 함께 크게 꿈꾸고 실천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백종원 국민의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정구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후보로 안착한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선을 거치면서 특히 금정구민의 바람과 중단 없는 금정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었고, 공정하게 경쟁을 치러주신 김종천 예비후보님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며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주신 김현성 예비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부산과 금정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금정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네, 22대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단 없는 금정 발전과 금정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초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최초 초선 시당위원장으로서 대선과 지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주요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재선의 의원으로서는 초선 때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침례병원 공공화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후보님이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처음 상정됐습니다. 2007년도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정심이 운영된 이후 보험자병원 설립안이 상정된 것은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보험자병원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 대부분이 동의했고 소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의료 파업 등으로 잠시 연기된 상태고 파업이 끝나면 다시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부산 시민과 금정구민의 염원, 간절함을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반드시 결실을 맺겠습니다. 네, 침례병원 공공화뿐만 아니라 금정구 지역에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후보님이 주목하고 계신 금정구 지역의 현안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 문제는 곧 지역 소멸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역 소멸은 비단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유는 지역의 유능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선을 해낸다면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꼭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공약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주요 3대 공약은 첫 번째로 부울경 광역철도망 추진 및 KTX 금정 양산역 신설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에듀 아카데미 센터 유치이고 세 번째는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입니다.
먼저 KTX 금정 양산역 신설 공약은 부울경 광역철도망과 연계한 것으로 금정구를 비롯해 인근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이 함께하는 공동 공약입니다. KTX 금정 양산 정차역 신설로 노포 일대를 비롯해 금정구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듀 아카데미 센터는 교육부 공모사업 및 민간사회 공헌 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 이외에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분야 공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은 금정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건강복지 분야 공약입니다. 네, 주요 3대 공약으로 부울경 광역철도망 추진 및 KTX 정차역 신설, 그리고 글로벌 에듀 아카데미 센터 유치,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 부울경 광역철도망 관련해서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게 추진이 된다면 많은 부산 주민들이 환영의 입장을 표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대략적으로 세워두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부울경 광역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복선 전철로 48.8km 노선 길이 및 정거장 11개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지 약 3조 424억 원인데 국비가 2조 1,297억 원, 지방비가 9,127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또 앞서 제가 말씀하셨던 이 침례병원 말고도 금샘로나 노포동 개발 문제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금샘로는 저희 의원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또 부산시와 또 부산대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서 곧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포동 일대 개발 문제는 그린벨트나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맞물린 문제라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금샘로는 부산시와 부산대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곧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정금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앞으로도 제게 보내주신 금정의 힘을 바탕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정의와 공정을 지켜나가는 나라, 국민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 2024년을 값진 한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은 시작한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부산 시민 또 금정구민 유권자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헬로 이슈토크 21대 총선 부산 금정구 후보 대담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